안녕하세요. 원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꽤 오랜만에 그 밀리터리 전차 프라모델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여 이렇게 촬영하게 됐어요.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보시는 분들이 오늘도 좀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 모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모형에 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뭐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나 뭐 성인이 됐을 때나 모형이 좋고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좋고 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동류의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또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또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돼 가지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 유튜브 촬영할 때 또 힘을 좀 내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할 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나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흔한 상투적인 말들인데, 근데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술 드시는 분들 좋은 분들이 뭐 많은 건 맞죠. 그런데 뭐 주사가 심하다거나 뭐 폭력까지 진행되거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모형을 이렇게 좀 좋아하는 저로서는 뭐 만든 말일 수 있는데, 모형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형 하시는 분들이 좀 섬세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타인에게 어떤 피해 주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조용하게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뭐 도색하고 또 모형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의견 나누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차분하고 또 좀 소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형하시는 분들이 아마 좋은 분들이 많지 않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정교한 기계일수록 작은 모래 조각이나 작은 미세한 것 때문에 망가지기가 쉽잖아요. 뭐 시계 장치나 아니면 정밀한 기계들이나, 반면에 뭐 돌을 깨는 망치나 뭐 정교하지 않은 그런 도구나 어떤 장치들은 고장이 잘 안 나죠. 이렇게 흙에서 막 굴려도, 그죠? 그렇듯이 모형은 좀 나름대로 디테일이나 섬세함을 좀 가지거나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작은 것에 좀 상처받기 쉬운 그런 여리신 분들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모형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나 이런 뭐 SNS 혹은 뭐 이렇게 인터넷 뭐 카페 모형 사이트에서 서로 또 그런 것들을 또 에티켓으로 상처 주지 않게 또 이렇게 배려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모형하시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 뭐 간혹 뭐 그렇게 정리가 되고, 뭐 간혹 장터에서는 이제 모형인을 좀 위장한 뭐 장사꾼이나 뭐 사기꾼들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모형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모형을 뭐 어떻게 보면 뭐 돈벌이나 사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모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또 모형을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고맙고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그 타미야에서 나온 M1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타미야 제품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밀리터리 프라모델, 그리고 그 라디오 컨트롤 제품들 있잖아요. RC 제품, 어, 라디오 컨트롤 RC, 그리고 이제 하나는 미니카, 그러니까 타미야 미니카가 좀
한때 유행도 있었고 요즘도 조금 유행 조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유명한데, 전통적으로 타미야는 사는 이제 목재 모형을 시작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플라스틱으로 넘어왔는데, 밀리터리에 대한 역사가 깊고 이 밀리터리 제품들의 어떤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죠. 저는 아카데미 같은 국산품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외산 제품을 사게 될 때는 거의 우선순위에 두는 제품이 타미야사 제품입니다. 그만큼 또 즐거움도 있고 또 신뢰도 있으니까요. 그 타미야사의 M1 에브람스 제품입니다. 이 박스 아트는 타미야 같은 경우에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말이, 누가 박스 그림을 그렸냐에 따라서 매출이 큰 어떤 등락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타미야 제품은 이 박스 그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근데 간간히 이렇게 이제 제품을 도색하고 완성한 장례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 제품인데 좀 잘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장례가 정말 그 80년대 우리가 본 소년 잡지나 카탈로그 혹은 모형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당시 풍의 어떤 장례예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확실히 대비되는 게, 요즘은 뭐 명암도색이다 이런 거나 아니면은 명암도색을 해서 좀 어떤 무게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웨더링이나 어떤 도색 기법들이 개발이 되고 또 그 지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제품의 그런 섬세하고 어떤 복합적인 효과를 주는 도색 그런 기법은 아닌데, 그 당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캔 스프레이나 기본 에어브러쉬, 기본 색, 위장색의 드라이 브러쉬도 좀 투박하지만은 그죠? 그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도색을 한 거죠. 그래서 80년대 모형을 좀 좋아하고 접하셨던 분들은 이 박스 그림이 굉장히 반가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가슴 설레는 거죠. 혹자는 소년의 심장을 움켜쥐는 박스 아트다, 뭐 그런 표현도 쓰시는데, 가슴 설렘을 주는 그런 박스 그림이네요. 정말 단지 제품의 그림일 뿐인데, 이 모형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슴 설렘이나 혹은 이 제품을 접해보셨던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또 재음미나 추억의 재음미나 감성을 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아주 또 설레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고 슬픈 게, 옛날에 이런 어떤 위장 도색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에나멜 페인트 붓칠도 이렇게 시도해보지 못할 여건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스프레이나 에어브러쉬, 캔 스프레이나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위장 도색한 건 하나의 로망이죠. 그래서 참 그때 이런 걸 해보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뭐 그 아쉬움을 풀려면은 지금 해봐야 되겠죠. M1 에이브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1 A1, M1 A1이 아니라 M1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초기에 첫 등장한 그 전차죠. 그래서 포탑 뒤쪽에 보면 뭐 바스켓 같은 거라든지 그 실전에 활용되는 그런 장비들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포신도 이제 더 작은 포겠죠. 나중에는 더 큰 포로 바뀌거든요, 주포가. M1 에이브람스 이런 귀여운 어떤 캐릭터 이미지 같은 것도 타미야에서 이렇게 개발을 했더라고. 참 귀엽죠. 그리고 본 제품의 장례인데, 본 제품은 80년대 7, 80년대 그렇게 유행했던 모토라이즈 주행 모형입니다. 기어박스가 보이고, 여기도 이 제품에서 제일 특징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를 확인하려면은 제품 상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문구를 보면 돼요. 판타스틱 트랙션. 그러니까 어떤 주행이 환상적이다. 경사에 전차가 있고,
그리고 요 내부 세부 내역을 보면은 하이 그립, 트루 스케일, 루버 트랙스. 이 루버 트랙이 우리가 보통 모토라이즈 전차의 이 궤도는 그 PE 연질 수지거든요. 질긴 그 탄력 있는. 근데 이 제품은 독특하게 고무로 이렇게 트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하이 그립이라는 게 딱 그립이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 표면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 혹은 경사를 탄다. 그게 가능한 게 이 고무 트랙을 중요한 거고, 이 제품의 제일 핵심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여기도 붉은색으로 특징을 묘사했는데, 고무 캐타피라. 그러니까 우리 뭐 무한궤도를 또 어떤 특정 또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캐터필러라고 표현해 놨네요. 측면에도 아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구도 사진과 여기에서는 뭐 측면, 전면, 후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말 80년대에서는 거의 꿈과 같았던 그런 장르의 연출 모습이죠. 물론 요 제품도 어떤 당시 그 일본의 모델러나 혹은 뭐 타미야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겠죠. 너무너무 색감이 멋있고 클래식하네요. M1 에이브람스 센샤 전차. 마찬가지로 시조가로 되어 있네요. 측면에도 고무 캐터필러 전차라고 이렇게 제일 핵심적인 특징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부족한 부분, 뭐 상면, 그리고 내부 오픈했을 때의 모습 등이 나와 있네요.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박스 오픈을 했을 때 주는 그런 감동 요소가 있거든요. 지금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감동의 물결이 조금 넘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모터라이즈라는 점도 있고, 이렇게 모터라이즈 파츠들이 보이고, 이 이너폼이라고 하죠. 이게 내부 또 디자인이 이렇게 또 그 진회색 베이스인데, 또 진회색의 노란색 폰트로 M1 에이브람스라고 딱 또 명시가 되어 있네요. 모터라이즈라고 되어 있고, 타미야사에서는 그렇게 문구에서 과장하는 회사는 아닌데 판타스틱이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쓴 만큼 또 그 주행성에서 또 자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옛날 아주 인건비가 좀 저렴할 때는 이렇게 또 봉인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포장에서도 그 감성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봉인지에도 좀 신경을 써주네요. 인어품에도 공간을 또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하니까 그냥 남겨둘 수도 있지만은, 그저 여백으로 둘 수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자매품 전차들도 꼼꼼하게 또 1대35 스케일 자매품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요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제도적인 느낌이긴 한데 투시도 같기도 하고, 선으로 그린 선화라고 하죠. 이게 선그림. 한때는 그 디자인 하나의 디자인 코드였거든요. 이게 옛날 당시에는. 그래서 요 에브람스 후면과 에브람스 전면에 어떤 선으로만 그린 그림으로 다 그려서 또 그 실루엣으로의 어떤 뉘앙스를 즐겨보라,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네요. 노란색으로, 그죠? 눈에 띄게 흰색과 노란색으로, 어떻게 보면은 노란색 베이스에 흰색 선으로 그린 일러스트나 그림이 이렇게 또 내부적으로 알차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7, 80년대 타미야 제품을 접하면은 이렇게 그 팜플렛이나 브로셔 같은 게 들어있었거든요. 뭐 팜플렛, 브로셔 이런 것들이 뭐 소책자를 말하는 거죠. 뭐 카탈로그일 수도 있고 제품 홍보 어떤 장미품 홍보일 수도 있는데 이 80년대 초에 이런 또 요즘 말하는 그 마커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건담 마커 분류도 보이고 그리고 이 미니카 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의 개그 요소로 쓰는 말이 워낙 또 미니카에 이제 타미야가 좋은 스티커를 또 제공하고 또 스티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타미야 회사가 모형 회사인가 스티커 회사인가 궁금하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우리 또 밀리터리나 이렇게 타미야 프라모델을 하시는 분들은 또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죠. 타미야 회사가 모형 회사인가 아니면은 이 페인트 회사인가 정말 퀄리티 높은 다양한 종류의 어떤 이런 페인트류가 있거든요. 종류도 뭐 요즘은 또 아크릴도 많이 쓰시죠, 냄새 때문에. 아크릴도 있고 에나멜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쓰였던 거고 뭐 라카 계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또 한편으로는 타미야가 페인트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스며스입니다. 색이 약간 좀 노란빛이 도네요, 그죠? 메인 배틀 탱커 이거 이제 MBT라 그러죠, 주력 전차. 우리는 흑표가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52번 키트 넘버는 3054. 그리고 타미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 년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 모퉁이 아래에 나와 있어요. 1983년 8303이니까 83년 3월이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우진 M1 에이브람스는 한 번 생산하고 그 이후로는 생산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본 제품은 RE260 모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26 모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작 세트에서 흔히 보던 건전지 박스, 이건 중형 건전지가 사용되는 거겠죠. 여기 역전 스위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작은 역전 스위치가 이렇게 보이네요. 기어 박스가 보이고 조명판도 여기 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아카데미 제품도 이것과 유사하게 나왔는데 뭐 카피라는 얘기도 있고 라이센스를 어떻게 받고 했을 수도 있고 제가 그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 유사하게 80년대 나왔죠. 근데 그건 이제 포탑이 회전하는 거였고 이 제품은 타미야는 포탑이 회전하는 제품도 있고 특별하게 고무 궤도를 사용한 전우진 버전이 있는데 여기 이제 기본 이런 파츠들은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타미야는 이렇게 이제 다 들어있는데 아카데미에는 초기에만 이런 포신 고정 금속 볼트하고 이런 플라판, 투명 플라판, 관측장 같은 데 사용되잖아요. 이런 게 있었고 이후에는 다 또 삭제됐거든요. 원가 절감 차원일 수도 있고요. 여기 다 들어있는 게 또 아주 또 만족스럽네요. 이 에이브람스 제품의 여기 피규어는 뭐 타미야자나 아카데미자나 좀 작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미군은 나름대로 키나 체격이 있는데 미군 병사 치고는 스케일 35 스케일 치고는 좀 작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좀 스케일에 맞게 좀 크기가 조정이 됐겠죠, 타미야도 그렇고. 전통적인 안테나 만들기는 러너를 이렇게 가열하고 늘려서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소년 시절에 만들었을 때는 실패를 많이 했죠. 이게 적당하게 당겨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당겼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당겼어도 안 되거든요. 짧게 빨리 당기면은 끊어져 버리고 너무 천천히 하면은 굵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모형이긴 한데 생활이나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형인들이나 다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뭐 책이나 뭐 학교에서 배우는 뭐 공부보다는 생활에서 하나하나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나 요령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서 요령을 잘 익히면은 대인관계에서 내가 급하게 당기거나 너무 늦게 당겨서는 안 되고 적당한 타이밍이나 힘 조절을 통해서 당겨야 되는 그것을 또 차용할 수 있겠네요. 뭐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썸 단계에서는 요런 우리 플라퐁으로 안테나 만드는 원리가 영역은 다르지만 아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빨리 당겨서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당겨서도 안 되고 적당한 타이밍으로 힘으로 당겨야 되지 않나. 우스갯소리였습니다. 포탑 쪽이 있고 근데 파시는데 모형이더라도 좀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신경 썼고요. 또 최근에 모형들하고 대비했을 때 포탑이 조금 작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인 형상하고 뭐 차체하고의 비례하고 봤을 때는 저는 뭐 적당하다, 적정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7mm 기관총이 또 나오네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연질 수지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이너스 드라이브로 이제 지지는 방식을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무 궤도다 보니까 그, 뭐지 사출하고 남은 그 지느러미를 제거하라 그런 또 이색적인 표현이 또 나와 있네요. 그게 차이겠죠, 그죠? 포탑 회전 키트와 차이점입니다. 대표적인. 포탑을 끼우면 이제 완료가 되네요. 그리고 아까 그 박스 아트로 사용되었던 그런 또 기본 장례들이 설명이 있습니다. 내용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색상은 우리가 물감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동색이라고 보여지나요? 다크 옐로우보다는 더 짙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운 계열인데 라이트 브라운으로 보면 되겠네요. 사춘무 색상은 지금 아주 곱고 깨끗하게 지금 사출되어 있어요. 타미야답게 나왔네요. 그 당시 모토라지 깃들의 특징인 폴리캡과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명판 그리고 포신 고정 볼트너트 등이 또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인형은 그 아카데미자하고 거의 흡사하네요. 이군병사인데 크기가 좀 작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차체 상판과 포탑 상하판입니다. 엔진 어떤 그런 그릴, 메쉬 그릴 같은 부분도 이렇게 딱 금형이 또 잘 또 묘사되어 있어요. 금형으로 잘 모사가 되어 있네요. 포탑의 몰드도 아주 지금 훌륭합니다. 지금 뭐 수축에 그런 흔적도 없고 용접선 표현도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요즘 에브람스 차체나 포탑에 있는 그런 미끄럼 방지 몰드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그런 효과는 뭐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M1 버전이니까 또 그 원래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요건 포탑 회전 3채널 모형에 또 필요한 또 파츠를 부착하기 위한 그 자리거든요. 스티커 아니고 그 데칼 전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당시 제품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바퀴 파츠입니다. 두 조로 2조로 되어 있죠.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지느러미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여기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 제품을 샀을 때 항상 이제 잔여 부품인데 궁금했던 거죠.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없이 항상 남으니까. 근데 그 제품이 이제 이유를 아실 겁니다. 고무 궤도를 사용하는 전후진 제품이 있는데 그걸 같이 참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카데미 제품에도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연질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빨이 나와 있는 이런 스프라켓인데 고무 궤도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미끄럼 방지 몰드만 있는 이런 스프라켓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만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죠. 차체 하부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몰딩이라고나 하나요? 여러 가지 그 조합으로 된 금형의 조합을 통해서 통째로 뽑아내는 거죠. 저는 모토라이저를 좋아하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뭐 비용 절감이나 혹은 뭐 이런 측면들의 디테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회치기로 분할형으로 나오는 게 추세죠. 그래서 3채널인 것 같은 경우에는 3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기어박스 하나가 추가되거든요. 그 자리가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만의 특징이 되는 고무 궤도가 됩니다.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급한 경사가 있는데 탱크가 진짜 올라가고 있네요. 이건 우리 기존에 접했던 모토라이저 연질 수지 트랙으로는 이렇게 못 올라가죠. 미끄러워서.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일러스트로 보여주고 있네요. 판타스틱 트랙션. 고무 카타피라 센샤 전차. 타미야 모형. 메이드 인 재팬.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또 봉인지는 타미야 초판의 경우에 많이 있거든요. 뭐 하노마가도 그랬고 제가 보기에는 고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경화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아까 요 고무 궤도를 위한 스프라켓이 이빨이 없고 그 미끄럼 방지 몰드만 있었던데, 여기 미끄럼 방지 몰드가 그대로 새겨져 있네요. 여기 맞물리면서 이제 이걸 돌리겠죠. 그리고 고무만에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딱 협착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고무라는 게. 그래서 요 고무 궤도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도 전차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1대35에서 고무 궤도 전차는 제가 못 봤고요. 좀 작은 크기의 1대48 전차류는 당시에 고무 궤도로 나왔었고, 또 그런 전차들은 어느 정도의 경사가 올라갈 수 있었죠. 모터라이즈를 위한 기어박스, 그리고 같이 동봉된 26모터입니다. 260 모터. 역전 스위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70년대하고 좀 대비되는 게 타미야 제품이 아마 80년대에는 모터라이즈가 거의 이제 출시가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양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기어류가 메탈에서 수지로 바뀌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다만 또 잘 부서지는 이 60매트는 금속으로 넣어놨네요. 건전지 박스가 보이고, 모터 고정 브라켓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요.
8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모터라이즈 전차, 어떻게 보면 타미야의 거의 마지막 그 시대에 등장했던 모터라이즈 전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아카데미제로도 이 에이브람스 모터라이즈를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뭐 그분들한테는 또 색다른 또 추억의 경험이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정보도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